금 투자에 노든 것. 실물금, 금 ETF, 금 선물, 금 광산주 중 뭐가 답인가? 금값 3,000달러 시대 개인 투자자의 완전 정복 가이드.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 없는 자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투자가 지금 가장 뜨겁다. 생각해보라.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금은 살아남았다. 중세 봉건 왕국이 사라졌다. 금은 살아남았다. 대형 제국이 쇠락했다. 금은 살아남았다. 소련이 붕괴했다. 금은 살아남았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금은 살아남았다.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자산.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 그것이 금이다. 그리고 지금 그 금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금값이 온스당 2,800달러를 돌파했다. 2025년 들어서는 3,000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1,500달러였다. 5년 만에 2배.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까?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 하나. 금값이 3,000달러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물 금을 사야 하나? 금 ETF가 더 좋은가? 금 선물은 무엇인가? 금 광산주는 금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데 사실인가? 더 중요한 질문도 있다.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 어디서 사야 가장 싸게 살 수 있나? 얼마나 사야 하나?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 이 모든 질문에 완전히 답하겠다. 금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이걸 다 보고 나면 당신은 금에 관해서만큼은 그 어떤 전문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지금 금가? 금값 3,000달러의 해부학. 이 랠리는 어디서 왔나? 2024년에서 2025년의 금 랠리는 전례가 없다. 보통 금은 위기 때 오른다. 공포가 퍼지면 안전자산으로 달러와 금의 돈이 몰린다. 그런데 통상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인다. 달러가 강하면 금이 약하고 달러가 약하면 금이 강하다.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달러도 강한데 금도 강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는 신호다. 무엇이 달라졌나?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금을 밀어올리고 있다. 첫 번째 엔진,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 앞서 환율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 사건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으로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연간 1,000톤을 돌파했다.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100톤을 사들였다.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도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이들은 왜 금을 사는가? 달러 자산은 미국이 동결할 수 있지만 자국 금고의 금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산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와 차원이 다른 수요다. 중앙은행은 가격을 보고 사지 않는다. 전략적 필요에 의해 산다. 그리고 한 번 산 금은 쉽게 팔지 않는다. 이 수요가 금 시장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두 번째 엔진,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 하락. 금은 이자가 없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수록 금의 매력이 떨어진다. 채권을 사면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아무 이자도 없는 금을 사겠는가? 하지만 실질금리, 즉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리가 5%여도 인플레이션이 6%라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잃는 것이다. 이때 금이 빛난다. 2022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됐고 이것이 금 수요를 끌어올렸다.
세 번째 엔진, 지정학적 불안과 달러 신뢰 약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 돌파. 달러 자산의 무기화가 잇따르면서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달러를 믿지 못하면 어디로 가나? 5천년 역사가 증명한 금으로 간다. 이것이 2025년 금 랠리의 본질이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금을 밀어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 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까?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금 투자의 방법부터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투자 방법을 모르면 전망도 무의미하다. 금 투자의 4가지 세계. 지도 없이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 금 투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실물 금, 금 ETF 상장 지수 펀드, 금 선물, 금 광산주. 이 4가지는 겉으로는 모두 금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실물 금은 직접 금을 손에 쥐는 것이다. 금 ETF는 금을 대신 보관해주는 창고 증서를 사는 것이다. 금 선물은 미래에 금을 특정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을 거래하는 것이다. 금 광산주는 금을 캐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같은 금이라도 이 4가지 방법은 수익률, 리스크, 세금, 유동성이 전혀 다르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 금값이 올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2024년 금값이 30% 이상 올랐는데 금 선물에 잘못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가 있었다. 금값이 오르는데 금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각각을 완전히 해부해보자. 4가지 금 투자 방법의 완전 해부. 실물 금, 5천년의 신뢰. 하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함정. 실물 금.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직관적인 금 투자다. 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이다. 실물 금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골드바 금괴와 금화다. 골드바는 1g짜리 소형부터 1kg, 심지어 400온스, 약 12.4kg짜리 대형까지 있다. 한국조폐공사나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금은방에서도 살 수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팔 때 편하다. 금화는 미국 독수리 금화, 아메리칸 이글, 캐나다 메이플리프, 남아공 크루거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금화는 골드바보다 프리미엄 웃돈이 붙는다. 예술적 가치나 희소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수 금 투자 목적이라면 골드바가 더 효율적이다. 실물 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진짜 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 붕괴해도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내 손에 있는 금은 내 것이다. 이 안도감은 어떤 금융상품도 줄 수 없다. 그런데 실물 금에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함정이 있다. 함정 1.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스프레드. 금은 주식처럼 시장 가격 그대로 살 수 없다. 살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실물 금의 스프레드는 통상 3에서 5% 수준이다.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당장 팔면 95만 원에서 97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3 내지 5% 손실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소형 금 1g, 5g일수록 스프레드가 크다.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100g 이상 골드바를 사야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함정 2. 보관 비용과 도난 리스크. 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난 위험이 있다. 은행 금고에 맡기면 연간 보관료가 발생한다.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 비용들이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함정 3. 세금.
실물 금 매매 차익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될까? 현행 세법상 실물 금의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다. 이게 큰 장점이다. 단, 금은방에서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이게 문제다. 금은방에서 1,0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100만 원은 세금이다. 이 부가가치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할 KRX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함정 4. 진짜 금인지 확인하는 비용. 실물 금을 나중에 팔 때 순도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공인된 기관에서 산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금은 감정 비용이 발생하고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물 금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가진 사람, 비상용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 세대를 넘어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 이들에게 실물 금은 여전히 의미 있다. 하지만 순수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다. KRX, 금 현물 앤드 금 ETF, 세금 0원의 마법, 클릭 한 번의 편리함. KRX 금 현물 시장부터 시작하자. KRX 금 현물 시장은 한국거래소 KRX가 운영하는 금 거래 시장이다.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1g 단위로 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에는 실물금의 함정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10% 면제다. KRX 금 현물 시장은 제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은방에서 사면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 낸다. 1,000만 원어치를 사면 100만 원을 아끼는 것이다. 둘째, 매매 차익 비과세다. KRX 금 현물 시장에서 금을 사고 팔아서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모두 없다. 금 ETF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이다. 셋째, 실물 인출이 가능하다. KRX 금 현물에 쌓인 금이 100g 이상이면 실제 골드바로 인출할 수 있다. 디지털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실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3가지를 합치면 KRX 금 현물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한 금 투자 방법이다.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이 방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이제 금 ETF를 살펴보자. 금 ETF는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다. 주식처럼 증권사 앱에서 바로 살 수 있다. 국내에는 KODX 골드 선물 H, 에이스 KRX 금현물, 타이거 금은 선물 H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해외에는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골드쉐어스 GLD, iShares 골드 트러스트 IAU 등이 있다. 금 ETF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과 유동성이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고 팔 때도 마찬가지다. 보관 걱정 없고 도난 걱정 없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단점은 세금이다. 국내 금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KRX 금 현물의 비과세와 비교하면 불리하다. 그런데 금 ETF에도 중요한 분류가 있다. 환해지 H와 언해지 환 노출의 차이다. 코덱스 골드 선물 H의 H는 환해지 해지를 뜻한다. 달러원 환율 변동을 제거한 상품이다. 금값만 추종한다. 반면 환해지가 없는 상품은 금값 변동, 환율 변동이 동시에 반영된다. 달러 강세 시기에는 언해지 상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 달러가 오를수록 원화로 환산한 금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는 환율 전망까지 고려해서 해지나 언해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 언해지, 달러 약세가 예상되면 환해지 상품이 유리하다. 금 통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 통장은 금을 0.01g 단위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 그날 금 시세에 맞게 금이 적립된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의 효과가 자동으로 생긴다. 소액 투자자, 처음 금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낮다. 다만 금 통장도 세금이 있다. 매매 차익의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될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는 KRX 금 현물보다 불리하다. 금 선물, 레버리지의 유혹, 청산의 공포, 금 선물. 이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맞다. 두려워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금 선물인 Gold Futures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을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겠다는 계약이다.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1계약은 100온스다.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면 계약 하나의 가치가 30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이다. 당연히 4억 원을 다 내고 사는 건 아니다. 증거금이라는 담보만 맡기면 된다. 통상 계약 가치의 5에서 10% 수준이다. 4억 원짜리 계약을 2천에서 4천만 원의 증거금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이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다. 금값이 1% 오르면 선물로는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이 난다. 금값이 1% 내리면 10배에서 20배의 손실이 난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마진콜이다. 금값이 내려가서 손실이 증거금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증거금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납입하지 못하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다. 잠깐의 금값 하락에도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금 선물 시장도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단 며칠 만에 금 선물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받고 강제 청산됐다. 금값은 이후 빠르게 회복해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미 청산된 투자자들은 그 상승을 보지 못했다. 금 선물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전업 트레이더, 기관 투자자 또는 금을 실제로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들이 가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단,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국내 금 선물은 COMX보다 레버리지가 낮고 거래 단위가 작아서 일반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선물의 본질적 리스크는 동일하다. 처음 금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선물로 시작하지 마라. 그렇다면 금 광산주는 어떤가? 여기서 이야기가 급 반전된다. 금 광산주, 금보다 더 오르고 금보다 더 내리는 롤러코스터. 금을 사느니 금 캐는 회사 주식을 사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금 광산주의의 핵심 매력은 레버리지 효과다. 실물 금이 아니라 금을 캐는 사업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금 생산 원가가 온스당 1,500달러인 금광 회사가 있다고 하자. 금값이 2,000달러면 온스당 이익은 500달러다. 금값이 3,000달러로 오르면 온스당 1,500달러가 된다. 금값이 50% 올랐는데 이익은 3배가 됐다. 주가는 이 이익을 반영해서 금값 상승률보다 훨씬 크게 오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금 강세장에서 금 광산주는 금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2001년에서 2011년 금 상승기에 세계 최대 금광 기업인 뉴몬트의 주가는 금값 상승률의 약 2배를 기록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반대가. 금값이 10% 떨어지면 금 광산주는 20%에서 30% 폭락할 수 있다. 레버리지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금 광산주 투자의 또 다른 변수는 경영 리스크다. 금 광산주는 금값만의 함수가 아니다. 경영진의 능력, 광산의 품질, 채굴 비용, 환경 규제, 노사 문제, 정치적 리스크, 광산이 위치한 나라의 정치 불안 등 수많은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금값이 하락했을 때 일부 금 광산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와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금값 하락보다 훨씬 더 큰 주가 폭락을 경험했다. 금값은 30% 하락했는데 주가는 80% 넘게 떨어진 회사도 있었다. 그렇다면 금 광산주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별 종목보다는 금 광산주 ETF를 추천한다. 베넥 골드 마이너스 ETF GDX는 세계 주요 금 광산 기업들을 한 번에 담은 ETF다. 개별 기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금 광산 섹터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 더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베넥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 GDXJ는 중소형 금 광산 기업들을 담아 변동성이 더 크다. 한국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ETF들을 매수할 수 있다. 단 해외 ETF이므로 매매 차익에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세금, 비용, 타이밍의 완전 정보. 세금의 함정, 방법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린다. 투자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간과한다. 그런데 금 투자에서 세금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같은 금에 투자해도 방법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다. 정리해보자. KRX 금 현물, 매매 차익,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장기 투자자의 최선택이다. 금 통장,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15.4% 부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도 적용될 수 있다. 국내 금 ETF,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15.4% 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연간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크다. 해외 금 ETF GLD 연간 매매 차익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의 22%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금 광산주 ETF, GDX, GDXJ. 해외 ETF와 동일하게 22% 양도소득세. 실물 금을 금은방에서 구매 시 매매 차익 비과세이나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다. 사실상 10% 세금을 선납하는 구조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장기 투자이면서 비과세를 선호한다면 KRX 금 현물이 답이다. 소액을 적립식으로 운용하면서 손쉽게 사고 파는 편의성을 선호한다면 금통장이나 국내금 ETF가 적합하다. 가격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라면 금 광산주 ETF이다. 단 변동성은 감수해야 한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대비하여 실물금을 선호한다면 골드바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보관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2030년 금 전망과 나만의 포트폴리오 전략. 금값 $5,000는 오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금값 $3,000. 지금 사도 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금의 장기 상승 추세는 인플레이션과 연동돼 있다. 1971년 금 달러 연결이 끊어졌을 때 금값은 온스당 $35였다. 2025년 $3,000다. 54년 만에 85배가 됐다. 같은 기간 달러의 구매력은 약 90% 하락했다. 금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의 역수다. 달러가 약해질수록 금은 강해진다.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달러이고 계속 늘어나는 한 달러의 장기 구매력 하락은 구조적이다. 이 논리라면 금의 장기 상승 추세도 구조적이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말 금값 목표를 온스당 $3,300로 제시했다. JP모건은 2026년 $3,675를 예상했다. 일부 강세론자들은 $5,000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론도 있다.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거나 달러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면 금값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온스당 $1,900까지 올랐던 금이 2015년 $1,050까지 반토막 난 기억도 있다. 하지만 2011년과 지금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중앙은행 수요다.
2011년에는 중앙은행들이 오히려 금을 팔았다. 지금은 연간 1,000톤 이상 사고 있다. 이 수요가 금 시장의 바닥을 확실히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략 1. 분할 매수로 타이밍 리스크 제거. 금이 3,000달러에서 더 오를지 잠시 조정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라. 매달 일정 금액을 KRX 금 현물에 적립하는 것이다. 금값이 내려가면 더 많이 사지고 올라가면 적게 사지는 자동 조절이 된다. 전략 2.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를 금으로. 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 이 비중이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폭락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타격을 의미 있게 완충할 수 있다. 동시에 금만 너무 많이 보유해서 성장 자산의 수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전략 3. 방법의 조합으로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 안전자산과 세금 효율이 목적이라면 KRX 금 현물 중심이다. 성장과 레버리지가 목적이라면 금 광산주 ETF, GDX 일부를 추가한다. 극단적 위기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실물 골드바 소량을 보유한다. 예를 들어 금 투자 예산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KRX 금 현물 700만 원, GDX 금 광산 ETF 200만 원, 실물 골드바 100만 원. 이 조합이면 세금 효율성, 성장성, 비상 대비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금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를 불안한 심리의 산물로 본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금을 산다고. 그래서 금 투자자를 종말론자처럼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안다.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겸손이다. 나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경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산의 일부는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것이 금 투자의 본질이다. 워런 버핏은 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고 성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버핏조차 2020년에 금 광산 기업 베리골드에 투자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달러 공급, 즉 대규모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는 금 관련 자산을 택한 것이다. 금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선택이었다.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 없는 자산.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소련도 사라졌지만 금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금 투자는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검증된 방법이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없다면 오늘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 금은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금은 지지 않는 해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금은 복잡한 공식이 필요 없는 자산입니다. 금값 3,000달러 시대,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실물금과 KRX 금 현물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 투자자입니다. 금을 보유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보함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준 의장.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트코인은 진짜 디지털 금인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 패권 교책이 암호화폐의 진짜 역할이 궁금하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우리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